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권 강북 지역에 있는 대박 재개발 현장에 대한 1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이제 제 프로필과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8권의 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능곡 뉴타운, 강북 지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 능곡 뉴타운 중에서 능곡 1구역, 그 1구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사진은 능곡 1구역에 있는 능곡 1구역 뉴타운 두산 위브 공사 현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바로 옆에서 능곡 연합재건축으로 지금 진행 중인 롯데캐슬 현장을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능곡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수도권 강북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고양시, 일산 신도시 쪽에 많이 그 관심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릉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이 고양시에 대한, 고양시에서 과연 어디가 우리가 그 재개발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인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시는 3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50만이 넘는, 100만이 넘는 그러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양시 일산 동구가 가운데 박혀 있고, 양쪽에 서쪽에는 일산 서구, 동쪽에는 덕양구가 있는데, 덕양구가 가장 면적상으로 볼 때는 크게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덕양구, 그 중에 능곡역, 행신역, 경의중앙선을 통해서 능곡역과 행신역, 또 대곡역까지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능곡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능곡 뉴타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이 돈이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 얘기를 제가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이유는, 현재 이 지역은 굉장히 진도가 빠릅니다. 물론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도 했고, 재개발 현장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쭉 흘러왔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진도가 빠르다. 이미 모든 그 고양시와 능곡 뉴타운의 재개발 조합 간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 일부는 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가 돼서 2구역과 5구역은 이미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고시가 됐고요. 역시 1구역은 이렇게 현재 원만하게 아파트가 현재 현장에 가서 보면은 10층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2016년 조합 설립 인가를 놔서 이제 지금까지 쭉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이 전체적으로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이 2022년 7월 4일, 내년 7월 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곡 뉴타운인데 능곡 재개발 촉진지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1구역은 두산 위브와 롯데건설에서 1구역은 두산 위브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능곡 연합재건축은 롯데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2022년 입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구역이 있는데, 2구역과 5구역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구역과 5구역은 현재 고양시와 그동안의 그 소송 관계가 다 종료가 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됐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인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정도 되면은 2구역과 5구역은 분양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구역과 5구역은 합쳐서 약 5,000세대의 34층에서 36층 아파트 약 5,0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고요. 2구역은 GS건설, SK건설, 5구역은 현대와 대림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은 2025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이 있는데 3구역은 현재 구역 지정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조합 측에서 승소를 함에 따라서 구역 지정이 다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재개발에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3구역은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 주민들의 요청으로 구역지정, 재개발 구역지정이 해제가 됐고요. 6구역이 있는데 6구역이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접수가 고양시청에 접수가 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의 특징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이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2,000세대 중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분양분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능곡 제촉지구, 능곡 뉴타운, 구 능곡 뉴타운에 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능곡역 제촉지구, 재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2구역과 5구역은 현재 종전자산 감정평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6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대곡역이 있고 또 그 한정거장 전에 행신역이 있는데 행신역 같은 경우에는 KTX가 출발하는 그 지점이고요. 대곡역 같은 경우는 GTX-A를 비롯해서 대곡, 소사선 등 여러가지 펜타 역세권 전철이 4개 내지 5개가 통과하는 그런 펜타 역세권으로 발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GTX-A 노선이 내후년 2023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GTX-A 노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은 이 능곡 뉴타운은 굉장히 그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창릉 신도시보다 더 교통면에서는 더 우월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역 제촉지구 분석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보면요. 역시 2구역과 5구역은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구역과 5구역 공통으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 면적이 18평, 대지 지분이 16평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시세는 7억에서 8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종전자산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 되겠죠. 이 7억이나 8억 원 정도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약 5년 후에 이제 입주까지는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는 13억에서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5억까지도 분양가가 시세가 형성이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다. 그만큼 충분한 그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곡역과 행신역, 대곡역이 있는데 경의중앙선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경의중앙선에 의존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전철역이 지나가는 역세권은 우리가 미래가치는 뭐 충분히 이걸 따져보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능곡 뉴타운 1구역 오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능곡 뉴타운 1구역은 기본 정보는 대곡역 두산 2부가 건축 중이고요. 내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하 3층에 지상 34층 7개동
플러스 오피스텔 1개 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합해서 약 7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능곡 뉴타운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멀지 않았습니다. 5년 후에, 약 5년 정도 후에 전체가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약 1만 세대의 그러한 그 신흥 주거타운이 그 능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수도권 강북 지역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그리고 미니 신도시급이다. 그 다음에 능곡 뉴타운 재촉지구 1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내년 2022년 내년에 입주할 때의 시세가 이 능곡 지역의 전체의 시세를 우리가 이제 예견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호선 홍대역과 약 17분 거리에 있고요. 홍대역에서 7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급행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행을 타게 되면은 17분이 7분으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급행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씩 건너뛰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치 부분에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곡 뉴타운은 좌청룡 500호 상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한 정거장 옆에는 GTX A 노선 대곡역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한 정거장 옆에는 KTX 행신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좌청룡 500호, 좌청룡 대곡역 500호는 행신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 대곡역이 이제 펜타역세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개발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승센터, 또 지식산업센터, 내지는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능곡역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 뉴타운 1구역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을 말씀 좀 드리면은 3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대곡 소사선, GTX A노선 등 이렇게 예정된 GTX A노선이 예정된 대곡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능곡 1구역에서는 대곡역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동한 거리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GTX A노선이 이제 2023년 개통이 되고 있고요. 삼성역까지 1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외곽 순환 일산 IC가 인접해 있고요.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 고양시 이케아, 삼성역 스타필드가 각각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쇼핑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마트 화정점, 롯데마트 고양점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능곡초, 능곡중, 능곡고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능곡 뉴타운 1구역 현재 상황은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5.7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양권 기준이고요. 분양 가격은 원래가 약 6억 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5억 원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돼서 현재 시세는 약 11억에서 호가는 11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입주시 예상가는 내년이죠. 내년 입주시 예상가는 약 1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입주하는 거죠. 실거주 2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중도금 대출이 약 60% 정도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변동적일 수도 있다. 약간 감액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약금은 10%이고요. 잔금 2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도금 대출 제외하고 현금은 7, 8억 정도, 약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7, 8억 정도가 준비가 돼야 이 지역에 지금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영상을 정리를 하게 보면은, 전반적인 영상 정리를 하도록 하면은, 수도권 강북 지역 중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전철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또 그 시세에 비해서
낮은 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대 신촌까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급행을 탈 경우에는 7분 정도면은 홍대역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가치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에 서울권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의 그 상승폭이 서울 못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북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능곡 뉴타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그 재테크 하는데 또 부동산 입주하거나 또 투자하실 분들은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능곡 뉴타운 중에서도 1구역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2구역, 3구역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을 더 동영상이 아닌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고박사 수부연을 치시면은 제 블로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고박사 수부연은 고종욱 박사 수익형 부동산 연구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고박사 수부연을 치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검색하실 때도 고박사 수부연을 치시면 되고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실 때는 고박사 수부연을 입력을 하시면은 제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